시각화 속에 당신이 들어있나요? 끌어당긴 법칙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걸 알아야 해요. 당신이 길을 걸어 다니는 것이나 상상으로 걷는 것 간의 말이죠. 끌어당김의 법칙은 이 둘의 차이를 모릅니다. 따라서 끌어당김의 법칙에서는 시각화를 하면 당신은 그것을 이미 가진 겁니다. 당신이 시각화한 걸 진짜 못 믿겠다면 뭔가 조치가 필요하겠죠. 당신에게 정말 믿기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시각화를 실현시키기 위해 항상 하는 한 가지는 왜 이게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 자동적으로 이걸 해요. 제가 이뤄낸 걸 누군가에게 말해주는 상상을 합니다. 전화가 오는 걸 상상하거나 친구에게 얘기하는 상상을 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얻었어? 어디서 얻었어? 라고 말하는 걸 상상하는 거죠. 그러면 정말 믿겼죠. 뭔가를 원한다면 가족, 친구들과 그걸 공유하고 싶을 테니까요. 제게는 놀랄 만큼 효과가 좋았어요. 저는 시크릿을 쓸 때 전 진짜 매일 생각했어요. 날마다 상상한 걸 느끼고 또 느꼈죠. 시크릿이 세상을 휩쓰는 걸 보았고, 런던 혹은 그 어떤 곳을 가더라도 책방에 시크릿이 있는 걸 봤어요. 시크릿 책을 준비하고 쓸 때 제가 가는 곳마다 책이 있는 걸 시각화했고, 제 책이 사람들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를 상상하곤 했죠. 하지만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상상했습니다. 시각화할 때 이미 가진 것처럼 시각화하세요. 그리고 현재 여기 있다고 상상하세요. 따라서 시각화할 때 미래를 상상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가진 것처럼 시각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정말로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믿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생각은 현실이 됩니다. 이게 전부예요. 다시 말하면 위대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해질 것이라고 믿으면 가난한 상태로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으면 아무것도 못 받게 되는 것이죠. 흥미로운 점은 모두가 이렇게 길들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의 현재 모습과는 다른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잠시나마 그 성능을 받아들였다면 내일이라도 모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모든 것들을 말이죠. 그러나 잠시 생각해보면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함께 열려 있죠. 그것은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가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얼마나 멋진 일인가요? 그래서 시크릿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 내용을 설명했던 거예요. 끌어당김의 법칙을 쉽게 설명했죠. 누구에게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에 대해 생각한다면 여러분 인생에서 그것을 모두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부정적인 생각 패턴을 깰 수 있을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은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사이클을 보이는 것은 우리가 부정적인 사이클로 프로그래밍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우리는 어린 시절의 경험 등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은 반복을 아주 좋아합니다. 매우 좋아하죠. 여러분이 실제로 자신의 생각을 들여다본다면 같은 생각을 예전부터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한 생각을 계속 끄집어내는 것이죠. 그 정도로 반복을 좋아합니다. 프로그램을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은 정반대로 프로그래밍 하는 것입니다. 긍정의 마음을 가지려 할 때 여러분은 거짓말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파산한 상태라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시크릿을 편집할 때 그랬죠. 현재 여러분은 돈이 없는 상태일 수도 있고, 부, 번영, 풍요를
끌어당기려고 시도하죠. 그리고 그 말을 할 때마다 위축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나에게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이 변화하는 동안 부정적인 사이클은 변하기 시작하고 더 이상 위축되는 느낌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얘기하다 보면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는 땡땡땡이라고 믿어. 우리는 항상 그렇게 믿기 때문이죠. 나는 땡땡땡이라고 생각해 라고 말입니다. 그 두 가지 말은 곧 신념이 되죠. 흥미로운 점은 이런 신념을 인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생각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를 인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나는 땡땡땡이라고 믿어 혹은 나는 땡땡땡이라고 생각해 같은 것 말이죠. 특히 내가 확고한 의견을 가진 경우를 생각해보면 당신이 정말로 확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기저에는 확고한 신념이 깔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자유를 느끼시면 돼요. 잘못된 믿음을 놔줄 때마다 여러분들은 완전한 자유를 느끼게 될 거예요. 깃털처럼 가벼운 자유를 느끼는 것은 정말 놀라운 느낌입니다. 저는 실제로 이것이 막강하다고 느낍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예를 들면 미심쩍은 느낌이 들 때 의심과 불확실성은 말이죠. 의심과 불확실성은 대부분 사람들의 인생에서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많은 것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의심과 불확실성, 이것들이 없는 인생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괴로움을 없애는지 말씀드릴게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생기는데 말이죠. 전 그다지 괴로움을 느끼지 않아요. 결코 괴롭지 않을 거라고 말할 순 없지만 괴로운 삶이 어떨지 상상이 잘 안 돼요. 제가 그럴 수 있었던 건 하나의 여정이었죠. 시크릿이라는 책에도 썼는데요. 저항하는 것은 끈질기게 되풀이됩니다. 그래서 알게 됐죠. 부정적인 감정을 거부하면 그 감정을 내면에 밀어넣어 억누르게 되고 그러면 사소한 일에도 억눌렸던 감정들이 튀어나온다는 것을 말이죠. 당신이 화를 억눌렀다면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그것을 자극하려 될 겁니다. 당신이 눌러놨던 화를요. 그래서 제가 직감적으로 알아낸 건 부정적인 감정을 기꺼이 받아들이면 그 감정을 끌어안듯이 곁에 가까이 가져오는 상상을 하는 거죠. 정말 놀라운 건 부정적인 감정이 1초, 2초 강해진 뒤 사라져 버려요. 우리가 거부하는 건 그걸 느끼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밀쳐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눌러 담아두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 몸에 해를 끼치죠. 그래서 하나씩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지면 전 그걸 반겨요. 그럼 흩어지죠. 다시 그 감정이 돌아와도 원래만큼 강력하지가 않아요. 정말 약해집니다. 그러면 그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그 감정을 허용하는 작업을 해요. 더 이상 저는 화가 날 것 같지 않아요. 만약 사랑하는 사람이 저에게 화를 낸다면 저는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저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진짜 그들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들 마음과 에고가 하는 말이지 진짜 그들은 아닙니다. 저에 대한 비난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저는 비난하는 게 전혀 아니니까요. 누군가 온갖 것을 가지고 당신을 비난한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건 마음이라는 컴퓨터에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것일 뿐이죠. 저에 대한 비난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니에요. 그래서 전 그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죠. 누군가 저에게 심한 욕과 비난, 악성 댓글을 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 감정을 끌어안죠. 왜냐면 모두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으니까요. 각자 상황이 다르잖아요. 누군가 화난 걸 보면 큰 연민이 일어요. 화난 감정이 내면에 억눌러 있다는 걸 아니까요. 그들도 어쩌지 못해요. 마치 압력솥 같죠.
결국 폭발해요. 그래서 나 때문이 아닌 거죠. 가족이 당신을 비난하고 화를 낸다면 그들 내면에 화가 가득 억눌러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무의식이 기회를 외부에서 필사적으로 찾죠. 화를 발산시키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니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누군가가 화를 낸다면 당신이 맞아 라고 하는 거죠. 그냥 인정해 주는 겁니다. 모든 상황에서 제가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 오랫동안 화가 난 적이 없어요. 제가 조언을 하나 해드릴게요. 사람들이 자신을 함부로 대하게 두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들을 막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만약 당신이 부정적 감정으로 가득 차 있다면요. 그러면 상대가 부정적인 감정을 감지하게 되고 감정이 폭발해 버려요. 그러니 누군가를 대할 때 선을 그어야 해요. 선을 그어서 당신이 중심에 서고 감정에 휩싸이지 않게 되면 놀랍게도 상대방이 순응하죠. 그러면 상대방은 미안해, 몰랐어 라고 말해요. 당신에게서 적대감 같은 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게 먼저 해야 할 일이고요.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안 된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내면 작업이에요.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떠오르고 사람들이 당신을 비난한다면 당신 내면에 자신을 가치 없다고 여기는 감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로 발현되는 거죠.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인간은 자신의 생각보다 훨씬 위대합니다. 세상의 모든 파워를 지녔어요. 물론 저도 사람이기에 화난 감정을 느껴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고통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 순간이었죠. 전 진실을 추구했어요. 제가 진실을 추구했던 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였어요. 전 놀라운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말하는 고통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고통이에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고통이 아니고요. 마음은 우리에게 쉴 새 없이 떠들어댑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 바보같이. 라든가, 팟캐스트에 나가서 너 뭐 하겠니? 라든가, 지금은 그런 생각은 안 하지만 발표를 해야 되거나 하면 어떻게 떨지 않고 할래? 라면서 마음에서 떠들어댑니다. 마음에서 독서를 쏟아내면 온갖 생각이 들면서 기분이 정말 나빠져요. 저는 더 이상 마음 때문에 괴롭고 싶지 않았어요.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마음인 거죠.